안녕하세요. 나베한의원의 주봉희 원장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건성일까요? 건성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어느 날부터 여드름이 나고 블랙헤드도 많이 났어요. 피부과를 가고 여드름 약을 몇 개월을 쓰고 여드름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어성초 패드도 쓰고 크림도 구매하고 계속 사용 중인데 겨울이 되면서 피부가 엄청 망가졌어요. 각질, 껍질 같은 게 흰색이 보이고 때로는 피부가 빨갛고 수분이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어성초 크림 발랐어요. 잘 발랐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피부가 너무 따가워요. 어성초 크림 바르는 것까진 괜찮다 하더라도 피부가 너무 따가워요. 상처 부위에 소독한 것처럼, 알코올 소독한 것처럼 따가워요. 그래서 집에 이제 또 다른 수분크림 몇 개를 발랐는데 다 여기도 크림이다 그죠? 발랐는데 계속 아프고 뻘겋게 보이더라고요. 계속 아파요. 그죠? 뻘겋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아무 크림도 못 바르고 얼굴도 계속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당긴대요. 건조하네요. 당겨진대요. 진짜 물같이 순한 수분크림, 물만 있는 거, 그런 수분크림이 아니면 어려워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물같이 순한 수분크림, 그러니까 안 따가운 수분크림 찾는 거죠. 방법, 증상도 알려주세요. 아래 사진은 크림을 바르고 너무 아파서 물로 씻었는데 벌개진 거고, 코 옆에 흰색은 아까 말한 껍질이에요. 이런 껍질 같은 거예요.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빨개져 있어요. 크림 발랐더니 빨개지고 물로 다시 씻었어요. 물로 씻었는데도, 그럼 촉촉해야 되잖아요. 물로 씻었는데도 이렇게 여기 피지들이 보이고 각질들이 보이네요. 이거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코 옆에 이렇게 각질들이 보이고 피지들도 보이고 뻘겋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여드름 자국들도 색소 침착이 되려고 하네요. 이런 것도 보이고 이런 애들은 피지가 쌓여서 구진이 형성되려고 그러고, 여기는 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 막혀 있는 거죠. 모공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막힌 게 커지면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각질이고 각질, 이것도 각질 이렇게 보이고, 이 피부뿐만 아니라 이쪽 피부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피부를 보면 역시나 빨갛게 돼 있고 각질도 보이고 피지도 보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다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건조하죠. 또 건조하고 피지도 보이고 각질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피부염이라고 하죠. 지루 피부염. 자, 먼저 피부부터 보면 각질이 보이고 염증이 보이죠.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죠. 이런 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피지도 보이고 각질도 보이고 염증이 있고, 각질도 보이고 염증이 있고, 각질이 보이고 염증이 있고, 각질이 있으면서 염증이 보이고, 각질이 있으면서 염증이 좀 작고, 그 다음 전체적인 피부는 건조하고, 각질이 있으면서 염증이 심하면서 습진도 생겨 있습니다. 건조하거나 습진이 있거나 상관없이 피부염입니다. 지루 피부염입니다. 이것은 표피 장벽이 깨어지면서 장벽이 있어요. 아주 작은 상처가 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래서 무엇을 바르면, 일반 화장품을 바르면 따갑습니다. 화장품은 중성은 물이죠. 물보다 약간 산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약간 산성이에요. 저자극은 요 정도. 자극성이 많은 아하나 바하는 요 정도. 각질을 녹여내야 되니까 산성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 화장품을 바르면, 이런 천연 화장품이나 수제 화장품, 저자극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딱지를 뜯은 상처에 화장품을 바르면 아프죠? 따갑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 눈에는 상처가 없어 보이지만, 일반적인 물이 들어갈 정도에서는 별로 따갑지 않다가, 물이 아닌 화장품을 발랐을 때는 많이 따가운 경우, 표피의 장벽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으면 여기에 장벽, 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찢어져요. 건조해지거나 그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찢어지면 이쪽으로 세균감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살아있는 생세포, 나의 세포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삼투압차가 생겨서 따가움이 생깁니다. 당연히 표피, 진피, 피하층, 근육층까지 좋아져야만 이런 뚫려있는 피부 장벽이 새롭게 채워지겠죠.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세포를 다 채워요?
지금 당장이 따가운데. 그러면 이 세포를 재생하기 이전에 해야 될 거. 시간은 넉넉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빨리 내일부터 안 따가웠으면 좋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에 접촉하는 기초 화장품에 알칼리성 물질을 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알칼리성 물질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급한데. 하루 이틀 피부 장벽이 터져 있는 상황, 피부 장벽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품을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피부도 건조한 상태니까. 그래서 알칼리성 물질을 일단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도를 낮춰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크림에다가 알칼리성 물질을 조금 섞으면 따갑잖아요. 그럼 여기 뭘 넣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알아보면 아르기닌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아르기닌이라고 치면 상품을 뭐 10,000원, 5,000원 이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뭐냐면은 단백질 일종인 아미노산,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것인데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성과 만나면 중앙으로 산성과 만나면 알칼리성이니까 섞으면 이 산성을 물과 같이 용으로 만들겠죠.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르기닌은. 그 다음에 요거의 효능뿐만 있는 게 아니고 천연 보습 인자의 구성 성분으로 이 아르기닌이 들어가요. 우리 피부 각질증이 원래 존재하던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아까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더 되겠죠. 천연 보습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 한 24가지 정도인데 이 아르기닌은 탄수화물에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래서 강한 알칼리성, 염기성을 띠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서 천연 산도 조절제로 화장품류에 많이 사용합니다. 화장품, 크림이나 로션, 샴푸 등에도 많이 써요. 친수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보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산화 방지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수분을 계속 함유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습에 좋다는 거죠. 수분과 윤기를 유지시키고 피부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필수 아미노산이니까요. 건강한 피부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에요. 기능성 물질이죠. 이걸 구입해서 기존에 쓰던 로션, 샴푸, 로션, 에센스, 크림 등에 섞어서 쓰면 따갑지 않아요. 샴푸에 또 같이 쓰면 모발을 또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너에 보통 넣기도 하고요. 그래요. 천연 컨디셔너 만들 때 여기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르기닌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좀 더 아르기닌을 더 설명을 드리면 24가지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고 강한 알칼리성이고 천연 산도제고 pH는 한 11 정도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죠.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인자의 구성 성분입니다. 주로 식물성 탄수화물에서 나오죠. 친수성, 물과 잘 친하고 그러니까 우리 액상으로 된 로션, 에센스, 스킨 쪽에 아르기닌을 많이 첨가할 수 있습니다. 크림에도 넣을 수 있어요. 산화 방지, 이거 넣으면 또 산화가 또 천천히 크림에도 넣으면 좋겠죠. 수분과 윤기를 유지시키고 피부 세포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피부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샴푸에 사용할 경우에는 모발을 부드럽고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서 로션만 바르는 애기들, 돌 되기 전 말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 애들, 로션만 바르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뚝 그치는 애들. 목욕할 때는 괜찮던데요. 물이니까 좀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비누칠 할 때도 괜찮던데요. 비누도 알칼리성이죠. 염기성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닦고 크림만 바르면, 로션만 바르면 울어요. 피부도 역시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바르면 크림이 들어가서 따가운 거예요. 따가우니까 애가 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토피가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토피가 있죠. 그러면 일반 크림 바르면 따가워요. 아토피, 습진, 땀띠도 마찬가지예요. 땀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옷에 쓸려가지고 요런 데가 다 까여 있단 말이죠. 땀띠가 이렇게 있으면 까여 있어요. 땀띠가 이렇게 안 올라오는 땀띠도 까여있는, 피부가 까였다. 표준말인가요? 피부가 벗겨졌다. 피부가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고, 비누를 쓸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로션을 바르면 또 따가워, 애가. 그럼 울죠. 애는 로션만 바르면 울어요. 아토피도 있고, 습진도 있고, 땀띠도 있는데 로션 바르면 우는 거 당연하죠.
그럴 때는 기본적인 우리 베이비 로션 아주 순하죠. 베이비 로션은 거의 중성입니다. 그런데도 애가 따갑다고 하면은 아르기닌 이런 애들을 섞어서 쓰면 됩니다. 구입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이게 아르기닌을 당장이 없는데요. 지금 내일 당장이 따가운데 로션도 못 바르고, 그럼 더 건조해지고 더 갈라지고, 더 건조하면 이 크랙들이 더 갈라지겠죠. 물로 세수할 때는 그나마 덜 따가운데 일반 스킨, 로션, 크림 바르면 왜 따가울까요? 물보다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크림이. 비누나 클렌징을 사용하면 별로 안 따갑죠. 그 얘네들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세안 후에 마지막에, 그러면 내일 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급한 불은 어떻게 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후에 뜬물이 있으면 뜬물로 마지막 세수를 하고 물기를 없앤 후에 스킨 로션 에센스를 바르면 덜 따가워요. 안 따갑습니다. 뜬물 속에, 쌀 속에 탄수화물이 있죠. 그 안에 아르기닌이 있거든요. 뜬물 자체가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뜬물은 산도가 낮아요. 알칼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르기닌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뜬물, 우리 쌀 언제 씻겠지 뜬물 놔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쌀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안하시기 전에 쌀알을, 열알을 커피잔에 넣고요. 뜨거운 물 부은 상태에서 들고 가세요. 그 세안하러 갔다가 세안 다 끝나고 나면 화장솜으로 커피잔 안에 화장솜을 넣었다가 빼면 물이 들어오죠. 우러난 물이. 그거를 얼굴 피부에 콕콕콕 찍어서 적신 이후에 조금만요. 그러고 나면 마르죠. 그러고 나서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바르면 거의 안 따가워요. 이거를 제가 쌀차라고 그러는데요. 녹차 말고 쌀차입니다. 쌀차. 쌀알, 열알을 커피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세안이 끝나면 화장솜으로 찍어서 얼굴 피부에 찍어 바릅니다. 그러면 따갑지 않습니다. 근데 매번 하려니까 귀찮죠? 그러면 이제 아르기닌 사다가 샴푸에 첨가해서, 자꾸 샴푸라 그러네요. 아르기닌 사다가 크림, 로션에 첨가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바 성분이 있는 제품 있죠. 사과. 아하바 성분은 더 산성이에요. 원래부터 이게 지금 좋지 않아요. 이 피부에는. 건성이고 비듬이 계속 나온 상태는, 비듬이 많으니까 각질이 많네. 각질이 많으니까 아하 성분을 써서 각질을 좀 제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각질이 많아서 비듬이 올라오는데 피부가 지금 이렇게 크랙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아하바 성분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또 크랙을 더 내요. 이렇게. 위에를 물론 깎겠지만,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비듬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이 크랙을 빨리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 크랙에 계속해서 아하바 성분이 들어와서, 더 크랙을 요 안쪽으로 더 분열을 시켜요. 계속 찢어버려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아하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피부는. 첫 번째 해결책은 화장품이 산성이니까 알칼리성을 집어넣어라. 없다고? 없으면 지금 쌀알이라도, 뜬물이라도 피부에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세요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맨날 한다고 낫는 건 아니죠. 피부에 임시적인 피부 장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약을 발라라 이 말이죠. 약을, 재생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재생고 플러스 여러가지 아까 피부 재생인자들, 피부 보호 인자들, 필수 인자들을 다 넣은, 한약과 함께 다 넣은 그런 연고가 있어요. 그런 연고를 또 피부에 바르고, 그렇게 되면 피부에 임시 방어막이 생깁니다. 그럼 임시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랙간 피부가 빨리 재생하도록 해야 되죠. 피부 장벽이 원래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뭘 해야 되죠? 달팽이, 히알루론산, 코엔자임, 펩타이드, EGF, IGF, VGF, FGF 이런 애들이 피부 성장인자를 도와주는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요 한방연고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 한방연고가 없다라면 이런 거 또 구입하셔가지고 기본적인 화장품에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유황, 달팽이 점액, EGF, IGF 이런 펩타이드 유황 등을 넣으면 좀 더 좋고요. 재생력을 높이죠. 그리고 표피진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생활관리를 또 해야 돼요. 화장품만 바른다고 표피진피가 다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 미온수로 잘 세안하고 피부 장벽을 형성하기 좋도록 또 피부 마찰, 고주파, 초음파, 진동 이런 걸로 피부 보호막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화학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또 사용하셔야 되고, 피부 밑에 있는 피하층에 있는 모세혈관, 림프관 들은 또 스트레칭, 근육이완, 마사지, 안마, 진동, 타격 등을 이용해서 모세혈관하고 림프관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위에 표피진피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피하층은 역시나 또 피하근, 기저근 위에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잘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온몸 운동만 하고 얼굴에 있는 근육들 운동들도 같이 해주면 피부가 더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요. 안 되면 그렇게 하는 와중에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귀찮아서 못해요 라면 치료를 받아야죠.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안 돼요. 관리만으로 안 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역시나 피부가 있으면 피부 제일 바깥층에 약을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피부 중간층에 주사, 한의원에서는 약침이라 그러죠. 약침을 주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림프관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근육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약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건성일까요? 건성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고요. 작년이니까 지금 3학년이겠네요. 블랙헤드도 많고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드럼 약도 쓰고 올리브영에서 요것저것 샀는데 겨울이 되면서 더 건조해지죠. 겨울이 되면 우리가 튼살이 됩니다. 어릴 때 겨울에 나가서 뛰어놀고 구슬치기 하고 이러면 손등이 막 다 터요. 트고 피나고 막 간지럽고 그걸 예전에는 경상도에서 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임신 이후에 아니면 성장기 이후에 살이 찌면서 살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튼살 말고 우리 겨울철에 손등이 트거나 발등이 트거나 볼이 트는 보통 그거는 이제 건성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되세요. 건성습진처럼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망가져요. 건성습진처럼 피부에 크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각질이 막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흰색 껍질이 보이고 빨갛고 수분도 부족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성초 크림을 발랐더니 아파요. 따가워요. 이게 왜 이런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이 따가운 이유는 이게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금이 가 있기 때문에 순한 제품물을 바르고 임시적으로 도포를 한 상태에서 피부 세포가 재생이 잘 되도록 마사지도 하고 EGF도 바르고 안 되면 크림도 바르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베한의원의 주봉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